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저 제7판 신헌법 입문 822페이지 제3절 헌법 소원 심판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에 헌법 소원 심판의 개념과 성격. 1번의 개념. 헌법 소원 심판이란 어느 공권력 적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구제를 위해 청구하며 그 공권력 적용 등이 유연성이 있는지 헌법재판 기관이 판단하여 유연성이 인정될 경우에 그 공권력 적용에 등을 취소하거나 유연임을 인정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이다. 이번에 본질적 성격. 헌법소원 심판은 기본권 구제 제도로서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본질을 가진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다고 본다. 객관적 헌법 질서 유지 기능이 있기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요건이 완화된다. 주관적 권리 구제를 위해 요구되는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객관적 헌법 질서 보장의 의미가 있으면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로마자 2번은 헌법소원 심판의 의미와 1번에 본래의 의미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이는 헌법소원 본래의 기능, 즉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기능을 하는 본래 헌법소원을 말한다. 헌재법 제68조 1항이 규정하는 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에 그 구제를 위한 823페이지 헌법소원이다. 이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도 한다. 사건 보호는 헌마이다. 2번의 유언소원. 이는 유언법률 심판을 제청해 둘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였을 때 유언법률 심판을 받기 위하여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말한다. 헌재법 제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다. 이를 유언소원이라고 부르고 그 사건 보호는 헌바이다. 로마자 3번에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요건. 1번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성 요건.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라고 하여 공권력 행사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불행사도 대상이 된다. 양갑 1번에 공권력의 행사. 통치의 헌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자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대상성을 인정하였다. 법령소원. 법률,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법규명령, 조약 등의 법령과 조례의 규정 자체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령소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행정규칙, 또 재량규칙인 경우 또는 법규명령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헌법 규정 자체에 대해서 헌재가 대상성을 부정한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행정계획이란 행정청이 장래 행정자금의 예정 계획을 말하는데 이에는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도 있고 비구속적인 것도 있다. 구속적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국민의 기본 824페이지
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의 대상이 된다. 대상성이 부정된 행정계획 2012년도의 기본계획 중 총장 직선제 개선을 국공립대 선진화 지표로 규정한 부분은 행정계획으로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권력적 사실행위 현재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서 일반적으로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의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정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 관여 정도, 태도, 사실 행위의 목적, 강제 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단순한 사실행위는 대상성이 부정된다. 행정청의 거부행위 현재는 행정청이 거부행위도 대상이 된다고 보나 국민만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을 대상성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타 그 외 구체적 효과가 발생하는 공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기관 상관 내부 의사결정 실질적 처분성이 인정되는 민원의심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 심의 절차 종료 결정 심사 불개시 결정 국민감사 청구에 의한 기각 결정 등이 대상이 된다. 그동안 검사의 불기소 처분 사건이 대상이 되었고 그 수 또한 많았는데 형사소법 개정으로 재정신청법원이 신청하는 대상이 확대되어 대상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었다. 헌재는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기각 결정도 대상성 있고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 것이라고 하여 본안 판단에 들어갔으나 2015년 자신의 판례를 변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825페이지 된다는 이유로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여 결국 각하 결정을 하고 있다. 양가로 위반해 공권력의 불행사 부작위 양가로 위반해 자기의임의 존재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자기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그러한 자기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에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반가로 위반 입법 부작위 유언과 재판 형식 헌재는 입법 부작위를 동그라미 위반의 진정 입법 부작위, 동그라미 위반의 부진정 입법 부작위로 나눠 달리 다루고 있다. 진정 입법 부작위의 경우 법령이 전혀 없는 경우이므로 입법 부작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부진정 입법 부작위의 경우 불완전하긴 하나 법령이 있는 상태이므로 입법 부작위가 아니라 있는 그 불완전한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헌법소원 즉 법령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요건대 부작위 소원의 대상으로는 진정 입법 부작위만 인정되는 것이다. 진정 입법 부작위의 대상성 요건 그러나 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하여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동그라미 2번에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의 명시적인 입법 의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할 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갑 3번에 행정부작위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부작위의 경우에도 자기 의무가 있으니 전제로 대상성이 인정된다. 즉 현재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826페이지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하는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자기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자기 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양각 변번의 대상성이 부정되는 경우, 반각 1번의 공권력 행사를 볼 수 없는 경우, 사법상의 행위, 국민에 대한 직접적 법률 효과가 없는 기관, 내부적 행위, 내부 감독 작용으로서의 통보나 지시, 내부 대책 지시, 처분성 없는 민원 회신, 어린 연장 재정 선포 행위, 새로운 법적 권리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자기 또는 부자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고지 행위 등은 공권력의 행사를 볼 수 없어 대상성이 부정된다. 반가로 이번에 법원의 재판, 원칙적 불인정, 헌재법 제68조 1항 법무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받은 데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제외가 위헌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재는 평등권 내지 재판 청구권의 침해가 없다고 하여 합헌으로 본다. 예외적 인정. 다만 헌재는 헌법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인정에는 두 가지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즉, 동그라미 1번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동그라미 2번에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서 하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헌재가 827페이지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주장권은 위헌 법령을 적용하는 법원 재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 이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고 그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예가 있었는데 앞서 본 바 있는 사안, 즉 행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결정이 있었다. 헌재는 변형 결정의 기속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즉 위 예의 대상성이 인정된 예가 없고 줄곧 각하 결정이 되고 있다. 반각 3번의 원행정처분, 법원 재판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같은 경우에 법원의 행정재판을 모두 거친 뒤 그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래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학자들은 원행정처분도 공권력 작용이라는 점을 들어 대상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많으나 헌재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는 법원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난다는 의미로 부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즉 원행정처분에 대한 법원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이 취소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도 대상이 된다고 한다. 2번의 청구의 능력,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므로 헌법소원의 기본권 능력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물론이다. 자연인 외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정당, 노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청구 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나 그 소속기관, 국가조직, 그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이나 그 소속기관 등은 기본권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청구 능력이 없다. (828페이지) 3번의 청구인 적격. 양가를 거래. 침해되는 기본권의 존재,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헌재법 제68조 1항이 명시하는 대로 헌법소원 심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침해되는 기본권이 있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양가로 2번은 기본권 침해 관련성 요건,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하고 있어야 한다. 양가로 2번은 자기 관련성. 개념.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발생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소 위반 청구한 사람 자신에게 관련되는 침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자의 자기 관련성 문제. 따라서 공권력 작용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부정되나 그 공권력 작용에 직접적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헌재는 제3자의 자기 관련성 인정 여부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 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인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주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반갑이건 직접성. 개념. 직접성이란 자기 관련성 맞고요. 직접성, 직접성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한 기본권의 침해는 그 침해를 야기한 공권력 행사 그 자체로 인해 바로 청구인에게 발생되는 침해여야 할 것을 요구함을 의미한다. 문제되는 공권력 작용으로 바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공권력 작용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기본권의 침해가 청구인에게 발생할 수 있다면 그 공권력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본다. 829페이지 법령소원에서의 직접성 요건. 법령소원에서 직접성이 특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 왜냐하면 법령은 원칙적으로 추상적이므로 집행작용이 있어야 그 효과가 발생하고 집행작용 없이 법령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령소원이 부적법하게 될 것인데 반면에 법령 그 자체로 바로 직접적 기본권 침해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직접성을 갖춘 법령소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법령소원에서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증거로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한다. 헌재는 법규범 집행 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첫째 법령이 이리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 없이 그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둘째, 당해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 절차가 없거나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임의 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법령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반강 3번 현재성. 현재성이란 장래에 발생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현재의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는 장래에 발생한 확실한 기본권 침해인 경우에 장래에 발생한 침해에 대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 등에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함으로써 이 요건이 상당히 완화하고 적용하고 있다. 4번의 권리보호의 의미. 개념. 재판절차법에서 일반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면 당해 재판이 실제적으로 구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기본권의 침해가 이미 종료 내지 경과된 경우 등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다른 구제 방법은 의미가 있겠지만 헌법소원을 통하여 이미 종료 내지 경과된 침해 행위에 대한 취소 결정을 구하는 것은 헌재가 취소할 대상도 없어져서 청구인의 구제 절차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헌법소원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본다. 권리보호이익은 830페이지. 헌법소원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헌재가 결정을 한 시점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예외적 심판이익의 인정. 그러나 헌재는 기본권 침해행위가 종료된 후라도 심판이익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즉, 동그라미 1번은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동그라미 2번 헌법적 행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는 심판이익을 인정한다. 이러한 완화는 헌법소원의 객관적 질서 유지 기능에 근거한다. 청구인의 개인적 권리 구제에는 의미가 없으나 그래도 심판을 하여 헌법적 해명을 통해 객관적 헌법 질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공권력 행사의 유연성이 아니라 단지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설사 유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 청구의 이익이 부인된다라고 한다. 5번의 보충성의 원칙. 개념.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최종적 최후의 법적 구제 수단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외에 법률상의 다른 구제 절차가 있을 경우에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일컬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재법 제68조 1항 단서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보충성 원칙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 구제 절차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그 자체를 직접 취소하거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손해배상, 손실보상의 절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충성 원칙의 비적용과 예외. 방과 음악적인 비적용. 다른 구제 절차가 없으면 보충성 원칙의 안에 적용될 수 없다. 바로 법령소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반 법원의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으로 하여 제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구제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방가르마트 위반의 예외. 헌재는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한다. 즉,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를 착오로 전심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다른 831페이지 구제 절차에 가있더라도 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른 구제 절차의 허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 절차 이행의 기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른 구제 절차가 있더라도 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의무 절차를 강요당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이다. 6번의 청구기간. 원칙. 헌재법 제6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으면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 사유가 있으면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란 두 기간이 모두 지켜져야 하고 어느 한 기간이라도 도과한 경우에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헌법소원이 된다. 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도 계속되므로 청구기간에 제약이 없이 청구할 수 있다. 법령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령 시행 후 비로소 법령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으면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7번의 변호사 대리 강제주의. 헌재법 제25조 3항은 헌법소원 심판에서의 변호사 대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에 의한 대리가 청구 요건이고 변호사 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가 각하된다.
이러한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헌재는 합헌으로 보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재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 대리인의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헌재는 그 심판 사유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 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832페이지 8번의 청구서의 기재 그 외 청구요건으로서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서에는 1번에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번에 침해된 권리, 3번에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번에 청구 이유, 5번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물론맞자 4번에 위헌소원 심판의 청구 요건, 유의할 점은 위헌소원의 경우 유해조건 권리부재형 헌법소원에서 요구되는 기본권 침해에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요건이라든지 거축성 원칙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상으로 헌재법 제68조 2항의 위헌소원도 실질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이므로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이다. 실질적인 의미의 법률도 포함된다. 재정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던 법률 규정들만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청구인 헌재법 제68조 2항은 위헌 여부 심판 제청에 신청하는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있다. 재판의 전체성 위헌소원도 실질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으로 따라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 전제성 요건이 매우 중요한 청구 요건이다. 재판의 전제성 여부가 실제 심판에서 많이 따져진다. 재정 신청의 기각 헌재법 제68조 2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재정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재청을 청구할 수 없다. 권리보호 이익 헌재의 결정류 중에서 헌재법 제68조 2항의 위헌소원의 경우에도 심판 청구 이익이 있을 것을 그 요건을 하나로 보는 결정례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소원 심판 청구의 적법성 요건 헌재는 이전에는 833페이지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청구는 헌재법 제68조 2항의 청구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하면서도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은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루는 경우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여왔다. 그러나 2012년에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 청구의 적법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에서 헌재는 법원의 해석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헌재는 한정위헌 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 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 해석이나 법관 결과를 다투는 경우 중에 모두 현행의 규범 통제 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 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취지 때문이라고 한다. 청구기간 헌재법 제6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재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변호사 대리 강제주의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원 사건에서도 변호사 대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로마자 5번의 가처분 헌재법은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있어서 가처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으면 상당한 의의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허용된다고 한다. 헌재는 가처분의 요건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과 효력 정지에 의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서 가처분을 이용한 자의 경고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에 청구가 인용돼 왔을 때 834페이지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 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는 본안 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가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로마자 6번에 헌법소원 심판의 결정 형식 1번에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 심판의 결정 각하 결정 청구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 한다. 각하 3인 재판관 지정재판부에 의한 사전심의에서 각하 결정도 있다. 심판 절차 종료 또는 심판 도중에 청구인이 사망 또는 청구인 스스로 청구를 포기하는 청구 취하가 있을 때 절차를 종료한다. 청구 취하의 경우 피청구인의 동의를 요한다. 본안 결정과 인용 결정 등 독소 각하되지 않고 본안 판단에 들어가 본안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본안 결정에서 인용 결정과 기각 결정이 있다. 인용 결정은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인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이다. 인용 결정에서 재판관 2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관 5명이 인용 의견으로 다수이더라도 기각 결정이 된다. 인용 결정의 유형 인용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동그라미 1번은 취소 결정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는 결정이다. 동그라미 2번의 위헌 확인 결정 이는 부작위의 경우와 이는 침해 행위가 종료된 경우의 인용 결정이다. 두 경우에는 취소 대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 결정을 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기억에 헌재법 제75조 3항은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2 침해 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나 앞서 본 대로 그 예외도 심판이익이 인정될 때 본안에 들어가 위헌 인정되면 위헌 확인 결정을 하게 된다. (835페이지) 동그라미 3번 부수적 명결정 헌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 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2번에 위헌소원 심판의 결정 형식 위헌소원 심판의 결정에는 각하 결정, 심판 절차 종료 선언, 본안 결정 등이 있다. 본안 결정에는 합헌 결정, 위헌 결정, 변형 결정 등이 있다. 로마자 7번의 인용 결정 유력, 1번의 기속력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으로 취소한 공권력 적용을 다시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위헌소원에서의 재심,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가 되더라도 당의 헌법재판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재판이 확정된 뒤에 위헌 결정이 있게 된 경우의 부재를 위해서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동그라미 1번에 헌재는 이 재심은 당의 소송사건의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없었던 다른 사건의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동그라미 2번에 대법원은 한정위원 결정의 경우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대법원이 한정위원 결정에 대해 기소력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예, 좀 많이 서두르면서 봤는데요. 여기까지 한 거 일단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